슬랙을 생명의 숲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의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2017년부터 그 업무 도구를 도입을 했고, 그리고 코로나 이전부터 재택근무제를 도입을 논의를 하고 있다가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자유근무제로 전환을 했고요. 현재는 전체가 고정으로 출근하는 날짜는 하루, 그리고 팀별로 사무실에 출근하는 날짜는 하루,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 데서나 일해도, 그러니까 재택을 기본으로 하되 자율 출근이고요. 또 출근 자체는 저희는 9시부터 10시 사이에 출근해서 8시간 채우고 5시부터 6시 사이에 퇴근하는 게 기본입니다. 또 시간 단위 휴가제 쓰고 있고요. 보상휴가는 10분 단위 보상휴가고, 뭐 이런 이제 쪼개서 휴가를 쓰는 식으로 다 가능할수록 되어 있어서 이 사무실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일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전자결제와의 연결고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슬랙 자체가 어떤 전자결제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게 아니라 전자결제 서비스들을 외부 서비스들을 저희는 이용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알림이나 안내를 슬랙을 통해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용하는 전자결제 외부 서비스들은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룹웨어를 알아보기도 했었는데, 문제는 또 너무 많은 기능이 한 서비스 안에 있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까지는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도 있었고요. 물론 문제는 또 1인당 사용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저희가 도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각각의 서비스들은 각각 필요한 서비스들마다 그 기능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두고요. 그것에 대한 알림과 안내와 확인과 결제를 슬랙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이 저희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랙이 그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닥스웨이브라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닥스웨이브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자결제 서비스고요. 그 전자결제 문서들을 다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서비스고, 그 전자결제용 문서의 템플릿을 구글 문서 양식으로 만들 수 있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닥스웨이브가 알림을 주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이메일 알림과 슬랙 알림입니다. 그래서 이 닥스웨이브랑 저희가 슬랙을 연동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문서를 만들어서 결제를 날리면 그 슬랙의 닥스웨이브 봇이 이제 승인을 해라라는 것이 뜨고요. 문서를 직접 보고, 그러니까 닥스웨이브에 접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슬랙 안에서 문서를 보고 결제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의견을 남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승인이 됐다, 기한이 취소가 됐다, 반려했다라고 하는 알림 또한 슬랙 안에 닥스웨이브 봇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문서를 만들려면 닥스웨이브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슬랙 안에서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수신 공문 접수인데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요새는 공문이 담당자 이제 개인 메일, 담당자 업무 메일로 오는 경우들이 많고 팩스로 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면서 그 각각의 담당자들이 수령하는 공문을 일괄 관리하는 게 사실 이슈가 되더라고요. 사무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접수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 빌더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수신 공문 접수 봇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같이 기업문의 그 입력폼처럼 입력을 하면 그 수신 공문 접수 채널에 이게 발신이 이 채널의 메시지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접수했다, 결제했다를 남기는 것으로 해서 결제는 진행을 하고요. 단 이제 슬랙 봇은 첨부 문서를 남기는 것은 그러니까 첨부 문서를 업로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업로드 기능을 구현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 공문 폴더에 공문을 넣고 그 공문 링크를 넣는 식으로 그냥 결제를 단순하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굳이 뭐 복잡한 기능을 구현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구현해서 전자결제를 실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출퇴근 기록, 저희는 출퇴근 기록이 자율보고랑 그 출퇴근 기록을 하는 채널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문서 결제를 받는 채널도 있고요. 휴가 결제도 슬랙 통해서 받을 수 있고, 슬랙 안에서 이러한 전자 결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저희의 사용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뭐 여기도 설문 아마 프로그램 안내할 때도 그런 내용이 많았는데요.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알람도 뭐 기존의 메신저 서비스들이 그랬지만, 또 문제는 흘러가는 메시지도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3개월 전께 다운로드가 안 되는 것도 문제긴 한데, 공지를 올렸는데 그 공지가 대화 나누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없어지고, 또 막 흐름을 못하면 답변을 남기기도 매우 어려워지고, 이런 순간들이 계속 존재하는데요. 흘러가면 안 되는 그런 글들끼리 모으고 그냥 대화 나누면 또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존의 이제 메신저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사실 막 개인 여러 가지 창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일과 개인의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개인의 그 채팅방 따로, 또 업무용 채팅방 따로.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메시지 잘못 남기고 이럴까봐 또 뭐 잠그는 기능 넣어놓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복잡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 카톡 자체를 다 뭐 지우지 못하는 한은 계속 알림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슬랙을 사용할 때 저희가 이제 초기에 세팅했던 거의 핵심은 이제 공지와 그다음에 정보 공유, 대화 나누는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지 채널 따로 있고요. 정보 공유하는 채널 따로 있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채널을 따로 뒀는데요. 대화 나누는 채널의 규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대화해도 되고요. 아무 글이나 올려도 되고, 규칙도 없고 어떻게 남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공지와 정보 공유 채널은 내용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모티콘을 남기는 것과 스레드를 남기는 것만 가능합니다. 아까 스레드에 대해서는 앞에 화면을 조금 보여드리면, 기존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에 이렇게 댓글처럼 달리는 게 이게 스레드인데요. 이거는 세로형 안에 세로로 글이 달리는 게 아니라, 이걸 누르면 이 오른쪽으로 창이 떠서 댓글이 따로 달리는 거기 때문에, 이 댓글 달리는 것 때문에 이 글 자체가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 자체가 되게 중요해서, 사실은 슬랙을 사용할 때 익숙하지 않은 게 이 스레드 문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스레드에 대한 이해가, 스레드라는 게 좀 어색하다라고들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쓰다 보면 메시지가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만 있다 보면 글 자체가 정돈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근데 슬랙은 스레드를 달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공지나 정보 공유에 있어서는 그 메인 글이 대화하거나 질의응답에 날아가지 않도록, 흘러가지 않도록 이모티콘과 스레드만 가능하도록 규칙을 지정을 해 두었고요. 사실 잘못 남기면 이제 활동가에게 안내를 하고 삭제를 하는 것은 이제 관리자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업 채널을 운영하는 거는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팀별 협업 채널은 상시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TF라던가 특정 프로그램 채널별, 뭐 스태프 채널, 뭐 이런 거는 적절한 시기에 운영하고 종료되면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상시 운영되는 채널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활동가들이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예전에 이제 기존의 메신저들도 비슷한데, 이게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거나, 안 쓰는데 왠지 내가 먼저 나가면 너무 이상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계속 그냥 아무것도 이용하지 않는데도 사실은 끝나서 헤어져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그 자리에, 그래서 채널만 여러 개 생기는 경우 있고, 뭐 특정 인원 빼고 또 만들고, 특정 뭐
인원 또 빼고 이런 식으로 정말 채팅방이 무한 증식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슬랙은 그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사용기한이 넘어가거나 하는 것들은 종료에 대한 것들을 공지를 하고요. 일괄 아카이빙 하거나 또 아카이빙 한 다음에 다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서 크게 이슈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빙 하면 어차피 본인 채널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굳이 뭐 나가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은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슬랙의 단점 중에 하나가 채널이 무한 증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도 등록이 돼서 보고 있는 채널이 한 20개가 넘어가는데 30개가 넘어가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채널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또 이런 채널들이 기본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채널들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의 대화나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이제 계속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라는 게 묘하게 좀 이렇게 부담스럽고 그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무 대화를 이제 채널을 통해서 안 하고 그 담당자한테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해서 DM이라고 하는데요. DM을 보내서 실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는 보통 채널과 DM의 비율이 한 60대 40 정도를 유지하는데요. 뭐 다른 단체에 들어보면 DM이 거의 80%를 차지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채널을 잘 안 쓰게 되고 담당자한테 다이렉트로 보내거나 아니면 뭐 두세 사람이 같이 봐야 되면 그 두세 사람을 이제 초대해가지고 DM을 보내는 형태로 보통 운영하는데요. 다이렉트 메시지의 나쁜 점은 다른 사람이 검색을 할 수 없는 게 문제여서 예를 들면 구성원이 바뀌게 되면 그 구성원을 바꿔서 다시 채널을 열어야 되고 기존 구성원들과 이루어졌던 대화나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가 어렵거나 이런 식이어서 결국은 기존의 메신저가 갖는 단점을 그대로 승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숲에서는 슬랙을 사용할 때 공개 채널이 기본이고요. 퍼블릭 채널이라고 하는데 그게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비공개 채널은 최소한으로 유지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 이외의 대화나 정보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조직팀, 민감 정보를 다루거나 활동가들의 이제 개인 정보를 다루어야 하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이제 후원자의 개인 정보나 후원자에 대한 이야기, 대화를 좀 나누어야 하는 파트라던가 뭐 중요하고 공개할 수 없는 어떤 특정한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만 이제 비공개 채널을 그 토픽에 대해서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식이고요. 다만 사전에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은 다음에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판단해서 비공개 채널을 만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권한에 따라 판단해서 삭제하거나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비공개 채널로 바뀐 채널은 다시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정 자체에서 초기부터 비공개 채널을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말씀 뒷부분에도 드리겠지만 슬랙은 사실은 그 채널의 멤버가 아니어도 그 채널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염탐까지는 아닌데 그냥 볼 수 있어요. 그 채널 검색해서 들어가면 어떤 대화 나누는지 사실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 그걸 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면 그 기록이 뜨는 게 아니어서. 그게 오히려 이제 이렇게 일할 때 불편하다고 인식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내가 업무하는 대화, 우리 팀이 업무하는 대화를 다른 사람이 본다라는 것에 어떤 진입장벽? 그것이 분명하게 존재하기는 합니다. 근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언제든 팀원이 바뀌어도 그러니까 대화나 기록을 보는 것에 문제가 없다. 이런 게 어떤 측면에서 또 장점이 될 수가 있어서 그걸 감안해서 슬랙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숲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실 출근이 이틀이고 나머지는 원하는 장소에서 일하면 되는 건데요. 출퇴근 기록은 저희는 이제 별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GPS, 요새는 이제 많은 단체들이 이렇게 GPS 기반으로 출퇴근 기록을 하는 이제 외부 서비스들을 보통 이용하는 단체들도 종종 있는데요.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장 출장이 많은 단체다 보니까 실제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원래 저희 생명연습의 문화 자체가 자율보고를 존중하는 게 기본적으로 원칙이고, 적어도 비영리 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활동가라면 자기 검열과 자기 윤리의식에 따라서 책임감 있게 보고할 수 있다라는 신뢰 속에서 자율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슬랙 통해서 출퇴근 기록은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출근하면 출근했다, 본인이 퇴근하면 퇴근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고요. 그걸 근거해서 근태 기록, 근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려면 볼 수 있어요. 슬랙은 로그 기록을 다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기에서 접속했는지를 사실 관리자가 보려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로그인했고, 뭐 모바일로 접속했는지 컴퓨터로 접속했는지까지도 다 확인 가능해서 그냥 어디 핸드폰으로 그냥 쓱 하고 일 안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찾으려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굳이 찾지 않고 있고 그냥 자기가 자율보고하면 그 자율보고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슬랙을 통해서 그 기록들을 정리하고 있고, 그 기록들은 자피어라고 하는 워크플로어 서비스랑 연동해가지고 스프레드시트에 자동 기록되도록 세팅을 해놓은 상황이라 출근했습니다, 퇴근했습니다 기록 남기면 그 사람 이름으로 출퇴근 기록이 들어가고요. 몇 시간 일했는지 자동 기록이 돼서 이후에 뭐 휴가 관리라던가 그 근무 기록 관리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퇴근 기록, 슬랙 통해서 출퇴근 기록한 것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그 유연근무제 지원을 해줘요. 그때 제출해야 되는 자료가 출퇴근 기록인데, 그 코로나19 이후부터 제가 알기로 이전에도 그랬나요? 그러니까 메신저를 통한 기록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출해서 유연근무제 지원금을 받아서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허들과 슬랙에 대한 건데요. 사실 내부 구성원과의 통화는 핸드폰을 이용하는 것보단 슬랙 통화나 허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사실 허들까지는 많이 이용하는 편은 아니고요. 슬랙 통화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제 슬랙 통화의 장점은 이렇게 슬랙으로 통화를 해서 전화를 하면 핸드폰에서도 그냥 전화를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컴퓨터에 마이크나 헤드셋을 꽂고 이용을 하고 있으면 그걸로 전화통화도 가능하고요. 전화통화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전화기 그 이모티콘이 상태창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가들이, 다른 구성원들이 이 사람이 통화 중이네, 이 사람이 전화를 못 받는 상황이구나, 이 사람이 답변이 어렵구나 라는 상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전화통화나 회원은 어떤 전화통화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가 이제 번거로울 수가 있는데, 그런 소소한 장점이 존재해서 저희는 주로 구성원과의 통화는 슬랙 통화를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굳이 이제 팀원들과 회의하는데 구글 미팅이나 줌을 별도로 등록을 해서 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주로 그러니까 고정된 회의는 구글 미팅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외부자와의 회의나 뭐 행사는 줌을 많이 이용하고요. 내부 구성원들끼리 간단한 수준에서의 통화나 업무 확인을 위한 것들은 슬랙 통화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한 답변은 이모티콘으로 하고 있습니다. 굳이 네, 알겠습니다. 넵, 감사합니다. 이게 뭐 넵이 이제 직장인들 고정 답변이라고들 하는데, 굳이 그렇게 남기지 않아도 여기 이렇게 머리 위로 손을 올리는 거라던가 오케이 이모티콘 남기면 이 사람이 확인했나 보다 정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그래서 확인했어요, 알겠어요는 이모티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답변을 서로 남기고 있고요. 특정인이 확인을 해서 답변을 남겨야 하면 골뱅이를 붙여서 그 구성원을 지정해서 메시지를 남기면 그 사람에게도 알람이 가고 이걸 내가 답변해야 되는구나, 내가 확인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멘션 기능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약속은 멘션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굳이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불러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굳이 멘션을 남발하지 마라
라고 네, 안내하고 있고, 너무 남발하며 뭐라고 해요. 그러지 말라고. 왜냐면 자꾸 이제 누군가를 불러서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 긴급한 상황인 것처럼 만들면 모든 게 다 긴급하지 않은 상황이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네, 되도록이면 네, 부르지 않고 하도록 안내하고 있기는 합니다. 사실 업무 채널만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채널이나 기사 읽기 채널 같은 것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제나 회계 처리와 관련돼서는 질문과 답변이 이제 되게 많이 오는데요. 사실 질문이나 답변 자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 토픽들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되게 반복적으로 질문하는데 답변하는 사람도 되게 반복적으로 답변하게 되거든요. 그럼 굳이 그거를 개별적으로 질의응답해서 하지 않도록 특정 토픽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채널 자체를 운영을 해서 질문도 공유하고 답변도 공유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뭐 특정 토픽에 필요한 토픽에 따라서 활동가들이 이런 채널을 운영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런 채널도 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자결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 안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게 구글 알림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특정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 기사 RSS를 불러오는 건데, 그거를 수집해서 발행하는 채널 자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읽기 채널에는 구글 알림에 등록한 키워드에 대한 기사들이 자동 수집되는데요. 업데이트, 상시 업데이트 채널입니다. 그래서 구독은 자유고요. 본인이 그 채널에 들어와서 보고 싶으면 들어오면 됩니다. 지금 한 7명이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 뭐 키워드는 숲, 뭐 생명의 숲, 도시공원, 뭐 아니면 뭐 사회공원, 기업 사회공원 이런 이슈들에 관련된 키워드를 등록을 해서 그 채널을 활동가들이 자유롭게 구독할 수 있도록 네,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슬랙 자체가 어찌됐건 업무에 있어서의 고도화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채널로서도 역할을 하지만, 업무하는 과정에서 사실 대면하지 않다 보면 이렇게 소소하고 사소할 수 있지만 소소한 그런 대화를 나누거나 그 다음에 관심사를 공유하거나 이러는 그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슬랙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채널들을 운영을 하거나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네, 세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숲에 문의하세요라고 하는 부분, 이제 보통 홈페이지에서 많은 단체들이 이 외부 채팅 서비스 뭐 이런 식의 서비스들을 운영을 해서 실시간 응대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생명의 숲은 이제 단체 규모상 그런 식으로 실시간 응대 자체가 또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럴 그 사람도 없기도 하고요. 또 문제는 저희 회원님들의 이제 연령대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전화 응대나 아니면 그냥 본인이 남기고 싶을 때 질의를 남기는 것이 가장 적합할 수 있어서 이렇게 채팅 형태의 실시간 응대 방식은 구현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구글 설문으로 연동을 해서 문의 버튼을 누르거나 뭐 후원 문의라던가 자원활동 문의라던가 뭐 기업 사회공헌 문의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구글 설문으로 설문지에 내용을 담을 수 있게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보통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럼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새로운 이제 행이 들어가면 슬랙에 연동해서 슬랙의 문의사항을 그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 채널 자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기업 문의 혹은 일반 시민의 문의 채널들을 모아서 볼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서 누가 문의를 하면 그 채널에 문의사항이 뜨고요. 내용이랑 그 다음에 관련된 정보가 뜨고요. 그 안에서 이제 구성원들끼리 누가 답변을 하는 게 적합할지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게 맞을지를 협의한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문의를 한 사람에게 메일이나 문자나 혹은 전화로 응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즉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또 내부적 인력의 한계가 좀 존재하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선택한 방식이고, 실제로 그 이메일 문의나 이런 것들, 이메일 문의를 받고 있는 단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사실 제일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메일 문의의 제일 어려운 점은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문의가 들어온 내용을 내가 답변하지 못할 상황이면 결국 누군가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그럼 전해주려고 보면 이걸 또 전달하기를 보내고 막 이러다 보면 문의 메일을 누적해서 관리하기도 어렵지만 답변을 이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막 이런 상황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슬랙을 통해서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문의한 기록과 답변한 기록들을 누적해서 관리하면 누가 답변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답변을 한 상황인지 안 한 상황인지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답변할지도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슬랙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